제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갭 투자를 소형을 하나를 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어떤지 아직은 그 결정을 못 내려서요. 아, 어떤 아파트를 좀 새로 보셨을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성내동인데요, 강동구. 네. 그 길동의 우성 2차 아파트요. 아, 이거를 지금 거주는 따로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하나 더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 소형이요. 알겠습니다. 네,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우성 2차 아파트 갭 네. 투자로 좀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길동에, 잠시만요. 길동 네네. 우성 2차 아파트, 네네. 길동역 옆에 있는 거요. 네네네. 예, 잠시만요. 자,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길동 우성 2차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수로 지금 투자를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예. 사실 여유 자금은 없고요. 예,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전세를 끼고 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계속 망설이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겠죠. 당연히 망설일 수밖에 네네. 없죠. 네. 그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투자를 할 때 네. 망설입니다. 네네. 예, 근데 대신에 이제 과감하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죠. 네. 여유 자금이 얼마 있으신데요?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3억 5천에서 4억. 예, 이 여유 자금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3억 5천에서 4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안 되시는 분은 여유 자금이 없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 자금 충분히 있으신 거예요. 자, 있으신 거고, 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제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있고, 소형 아파트를 한 채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네. 소형이면 지금 몇 평을 말씀하신 거예요? 15평? 16평이라고 하더라고요. 16평요? 예, 40제곱미터. 네. 근데 왜 이거를 고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이제 2주택이 되잖아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네네. 누가 뭐 소개를 해줬어요? 아니면 시청자분께서 직접 그냥 막 알아보신 그거,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좀 전에부터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집을 옮긴 지가 얼마 안 됐고, 네네.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네. 전에 좀 생각한 게 있어서 이제 좀 관심을 두고 있다가, 여기가 시장하고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길동 쪽이 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성내동에 살긴 하지만, 네. 그러다 보고 이제 소형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또 그 안전 1차 진단을 받은 지 한 2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그냥 얇은 소견에. 통과를 그래서- 했습니까? 네? 통과를 했습니까? 안전진단? 예, 통과는 했대요. 정밀 안전진단까지 다 통과를 했대요? 예, 1차 안전 진단 됐는데 네. 아직 그게 이제 부동산 측에서는 리모델링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역이. 이게 제가요, 네. 지금 그냥 여기 딱 봐도, 제가 이거 막 적었는데, 이거 잠깐 네. 좀 확대를 좀 할게요. 네네. 얘가 그냥 딱 본다 하더라도요, 네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얘가 이제 대지 면적이에요. 네네. 대지 면적에 지금 아파트들이 이렇게, 네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소형 네. 평수도 꽤 보이네요. 네네. 여기는 이제 15평이라 그러면, 16평이라 그러면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네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네네. 남아있는 부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그 제가 보니까 네. 이 지금 현재 몇 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8층이었어요. 가구 수가 세대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아니요, 여기가요, 13층하고, 13층이 맥시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면적이 대지 면적이 작아가지고요. 네네. 여기가 지분이 네. 평균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좀 낮을 것 같아요. 안 높단 말이에요. 네네네. 한 뭐 10평도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네. 제가 갑자기 또 오늘 제가 진짜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네.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냥 막 다짐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네, 갑자기 또 말이 말씀하세요, 빨라진 빨리.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이 10평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대지 지분이. 이거는 뭐 금방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압니다. 네네. 근데 우리 평균적으로 이 재건축이 되려면요. 네. 재건축 하나 말씀드릴게요. 입지가 제일 중요한 거 입지입니다. 첫 번째로.
왜냐, 뭐 대지 지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네. 아파트 아무리 높아도 압구정의 재건축 아파트라 그러면 그게 1대1 재건축이 돼도 갑니다. 네. 진행이 됩니다. 분담금 많이 들이더라도 네. 새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입지가 만약에 정말 좋다 그러면 아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네. 압구정이 아니잖아요. 네. 서울의 강동이잖아요. 네. 동쪽에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입지는 조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지분입니다. 지분. 아, 예. 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재건축 아파트들이 저층 아파트들이 먼저 재건축이 다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분이 넓기 때문에 갖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새로 더 신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게 네. 다 사업비에서 땡겨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차감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담금이 안 들어요. 아. 그리고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네. 서울의 아파트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되는 신축 아파트들을 보면 네. 30평대가 이게 이제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평대가 한 12평 정도 대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예, 12평 정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12평보다 지분이 많다 그러면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성이 괜찮아 가지고 재건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평보다 대지 지분이 작다 그러면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네네. 아시겠습니까? 네네. 내가 여유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대지 지분이 이렇게 작다 그러면 재건축으로 물론 안전진단은 통과할 수 있겠죠. 주거 환경도 안 좋고 구조도 안 좋고 이러면 구조 안전성도 문제다 그러면 하지만 네네.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반 분양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 그래서 내가 거의 1대1 재건축으로 가야 돼라고 하면 과연 여기서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버리면 너무 안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입지는 되게 좋아요. 솔직히 입지는 좋은데요. 길동역 바로 옆에 있고 학교 붙어 있고 또 네네네. 시장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되게 근데 좋은데 이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똑같은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달라요. 아, 예, 리모델링은 또 주택법을 따르는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뭐 15% 증축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이 네네. 면적도 30%까지 확대를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네. 리모델링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서 면적을 다 확대를 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뚱뚱한 아파트가 돼버려요. 뚱뚱한 아파트들이.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건폐율이 적어지죠. 네네네. 쾌적한 환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다들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 싹 엎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은 투자가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네네네네. 이게 막 나빠서 무조건 이거 하지 마세요가 아니고요. 네네네. 한번 좀 다른 방향도 한번 생각을 네네네네. 해보시라 네네.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네네네. 거예요. 네네. 만약에 저라면 제가 네. 우리 시청자분 입장이라면 네. 한 번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조금 벗어나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 아, 내가 네네. 내가 살고 있는 게 이제 성내동이고 하니까 네. 강동 쪽에 있다 보니까 이 강동 쪽만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3억 5천에서 4억을 들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많아요. 다른 곳들도 재건축 대상 뭐 내가 재건축을 찾고 싶다 그러면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네. 12평이 넘어가는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맞춰가지고. 모르니까. 네. 아, 네. 그리고 고민을 한번 조금 더 해보자고요. 제가 네. 시간이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 또 잘못된 투자를 하실까봐 네네. 걱정도 되는 것 플러스 또 더 네, 네. 좋은 투자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두 가지를 하나 비교해 볼게요. 재건축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딱 그건 아닌데 예. 이게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가니까. 소액 투자. 예. 네네네. 재건축, 재개발 둘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재개발이겠죠. 왜요? 근데 재개발은 아까 방송 들었죠? 네. 자, 이게 하나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네. 내 집이 있어요. 네. 아파트라 그럴게요. 네. 빌라라든지 아파트라 그럴게요. 자, 근데 재건축은 원래 비싼 가격에 사는 거죠. 이만큼의 네. 가격에. 네네. 이게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오르면 뭐 내가 10억에 샀으면 이거 허물고 다시 지어지고 나니까 이게 15억이 되더라.
네네네. 5억을 버는 겁니다. 그죠? 네네네. 5억을 버는 건데 재개발은요. 원래 5억에 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게 사니까, 싸니까, 네네네. 빌라니까. 뭐 분담금 좀 든다고 하고 그건 다 무시를 네네네네. 하고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게 15억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 차익이 얼마죠? 10억이요. 10억이 되죠. 네네. 예, 그래서 재개발을 하라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은 조금 시야를 네. 조금 더 넓히시라. 이 입지도 조금 더 넓히시고 네. 그리고 투자하는 상품도 조금 넓히셔가지고 네. 재건축보다는 아파트가 한 채 있으시니까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또 갖고 있는 3억 5천에서 4억으로 어디를 투자해야 됩니까? 물으실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죠. 요즘에는 신속 통합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 뭐 그리고 모아타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어디냐면요. 강동구보다 저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시청자분께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마포가 되게 좋아 보여요. 마포가. 용산은 가운데고 마포는 용산 바로 옆에 있고요. 네. 예, 강동은 조금 치우쳐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울 중심은 용산이 중심입니다. 딱 서울에 네. 중심이고 아래쪽에 뭐 서초동이 있고 강남구가 있고 그죠? 서초구가 있고 강남구가 있고 그런데 네. 이 용산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용산이 중심이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3억 5천에서 4억이라 그러면 딱 조금 애매하긴 해요. 네. 이 용산에 여기 보시면 우리 정비창부지 있죠? 네네. 예, 용산 정비창부지 여기 국제업무지구라 그럽니다. 네.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 나라에서 법을 바꿔가지고 국토계획법이라는 걸 바꿔가지고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걸 만든대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예전에는 그냥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높이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이 짓고 더 너 마음대로 지으라고 해가지고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시행령 개정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아주 고밀도로 복합 업무단지로 다 만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 배후 지역으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네.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좋은 지역은 요 바로 이 바로 앞에 있는 효창공원역 인근. 효창공원. 예, 효창공원역 인근 이쪽이 굉장히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이 국제업무지구와 더불어서 동반산성을 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 용산이라는 입지에. 근데 여기가 지금 대부분 보면 다 구역으로 후보지로 다 선정이 돼 있고 막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투자금이 한 5억대 뭐 이렇게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네. 한 1년 전 뭐 그렇게만 하더라도 3억 5천 4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됐어요. 자, 하지만 여기에 이제 진행을 하는 곳이 있어요. 네. 이제 진행을 하는 곳. 네. 우리 보시면 여기 남명역하고 숙대역 입구역이 있는데요. 네. 여기 바로 신강여고라고 여기 나오는데 요 앞에 보면 청파동 3가가 있습니다. 청파동 3가. 예, 청파동 네. 3가. 요 네. 청파동 3가가 지금 이제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사업 설명회를 주민 설명회를 하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동의서를 걷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 4억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4억 투자 가능하니까 이런 지역도 한번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일예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아래쪽에 여기 바로 지금 잘렸는데 여기가 업무지구입니다. 국제업무지구. 네. 예, 국제업무지구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걸 아예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더 고밀도로 개발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반드시 미친다. 안 그래도 최고의 입지인데 용산이라는 최고의 입지에서 여기에 국제업무지구를 만들어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네. 자, 4억 투자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한 3억대 내가 네. 지금 맥스를 다 쓰기에는 좀 그렇다. 네. 라고 하시면 여기 네. 효창공원 있죠. 효창공원 네. 바로 옆에 여기 신공덕동이라고 있어요. 신공덕동. 네, 신공덕동. 네. 그냥 용산하고 붙어 있습니다. 신공덕동은. 예, 여기 공덕역이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5분 거리에, 네.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내 걸음으로 가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거리 500m 안에 있어요. 자, 여기가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건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은 제일 중요한 게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네. 노후도가 여기가
노후도 90%입니다. 90%라는 어, 거는 주민들이 재개발해 주세요라고 하면 동의서만 걷는다 그러면 구역 지정 가능성이 거의 뭐 100% 된다. 여기는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억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게 제일 좋다. 지금은 재개발이라는 게요. 예전에는 뭐 후보지 선정 동의서 걷고 있다 잘 안 올랐었어요. 그리고 뭐 조합 설립 인가 나하고 오르고 뭐 사업 시행 인가 나야 오르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구역 지정된데 아니면 뭐 동의서 걷는데라고 하면 가격이 확 뛰어버려요. 예전에 여기 다 그랬어요. 여기서 용산에서. 그런 거를 이제 맛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 신공덕동 굉장히 좋은 지역이니까 여기는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면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한 감사합니다.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요?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에 한번 또 만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